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간암은 암 가운데서도 사망률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생존율이 낮은데요. 뚜렷한 증상도 없고 또 뒤늦게 발견해도 손 쓸 수 없을 만큼 악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려운 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치명적인 질병, 이 간암의 원인과 효과적인 치료법, 또 예방 수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주 한라병원 소화기내과 김진동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40, 50대 암 사망 원인 1위가 간암이에요. 제주도에서도 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41.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주도에는 여러 연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암의 발생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B형 간염, C형 간염, 그 외에도 고위험 음주율, 그리고 비만 환자들도 꽤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이런 통계가 나온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경우에 B형 간염, C형 간염 바이러스도 고위험 음주율이 높았기 때문일 텐데 수치를 듣고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네. 이 의학적으로 간암, 물론 이제 간에 암이 생겼다는 거겠지만 어떤 질병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간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중에서 간 세포가 정상 기능을 상실하고 이상적으로 커지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걸 그 간세포암이라 하는데요. 가장 흔한 암이기 때문에 간세포암을 줄여서 간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서서 간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간암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간암의 원인, 특히 우리 국내 어떤 사정으로 봤을 땐 B형 간염 환자분들이 가장 높은 원인이 되고요. 그 외에도 C형 간염, 이런 만성 간염이 어떤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음주도 그 간암이 알려지는 원인입니다. 네. 간경변증 자체도 간암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엔 재미있는 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나 비만, 흡연도 또 간암의 위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간암에 걸릴 수 있는 거네요. 이 간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잖아요. 네네.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간암에 걸렸을 때 물론 이게 좀 뒤늦게 발견해서 많이 악화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는 하지만 좀 주요 증상이 있을까요? 간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흔히들도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아쉬운 내용이 간암이 발생했을 때 특이한 증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간암과 증상과 연관되지는 않기 때문에 무증상인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간암의 발생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가 제주도 간암 사망률이 1위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무서운 질병인데 이걸 알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전되기 전까지 알 수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또 간암의 경우에는 기능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간암 치료의 특징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다른 장기에 생긴 암종과 다르게 간암 같은 경우는 간의 주요한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간암 환자의 90% 정도는 간경변증, 즉 간경화를 동반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 즉 간 기능과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간암의 경우 환자의 상태, 정말 말씀하셨잖아요.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 몸에 생긴 암은, 고형장기에 생긴 암은 가장 좋은 치료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술적인 절제입니다. 그런데 수술적인 절제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이미 간 기능이 좀 손상된 간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기능이 적절하고 크기가 적절하거나 위치가 적절할 땐 수술을 권해드리고,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분들의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합병증을 동반하는 경우는 간 이식을 권유드립니다. 그 외에 또 크기가 작은 암 같은 경우는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방법인 고주파 열치료라는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수술이나 시술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간 동맥으로 그 항암제를 주입해주는 경동맥 화학색전술, 색전술이라 줄여서 말하는데요. 색전술을 많이 권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그 표적 치료제나 혹은 면역 항암제, 또 방사선 치료도 접목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 간암 치료법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네요. 근데 이제 사실 제주에서는요, 암이나 이런 중증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원정 진료를 가는 도민이 굉장히 네네. 많거든요. 연평균 15,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이제 불편함도 많고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좀 반가운 소식이지만 최근 방사선 색전술을 도내에서는 첫 번째로 제주 한라병원에서 시술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시술인지 소개해 주세요. 방사선 색전술이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색전술의 방사선 치료를 접목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간암으로 공급되는 예. 영양혈관으로 방사선 물질을 입힌 미세구라는 거를 주입을 해줍니다. 예, 시술인데요. 예. 간동맥으로 주입을 해줌으로써 그래서 보통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이 어려운 환자가 많은데 수술이 어렵거나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런 환자에 있어서도 한 번 치료해도 효과가 크기 때문에 고령 환자나 특히 또 뭐 간 기능이 좋지 않은 환자분에서도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이 아닌 시술로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게 들립니다. 방사선 색전술의 이제 치료 효과가 크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좀 시술 방법도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효과가 어떤지도 알려주세요. 그 시술이라서 수술방에 들어가신 게 아니고 시술실로 들어가시면은 그 저희 대퇴부 혈관에 국소 마취를 하고 네. 그쪽으로 해서 도관, 가는 간을 간 동맥까지 그 이렇게 좀 그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방사 물질 입힌 예. 물질을 항암제 대신에 주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 이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 주변의 간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간암의 높은 용량의 방사선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장점이 된다 할 수 있고요. 또한 입원 기간도 수술에 대한 부담도 없이 예. 2박 3일 정도의 짧은 편입니다. 예후도 좋은 편인가요? 꽤 최근에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국내에서는 이미 10년 전 이상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고 크기가 5cm 이상 큰 예. 암이면 좀 꽤 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환자에 있어서 수술에 필적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수술 못지않은 굉장히 간단하고 안전한 시술 방법이라고도 네. 할 수 있겠네요.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이 이제 원정 진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간암의 경우 이렇게 도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사선 색전술이 이런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에 약 500분 이상이 전국적으로 방사선 색전술을 받으셨다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중에 일부는 제가 뭐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도민들도 계시고 도민 그렇겠죠. 환자분도 가셨을 예, 수 예. 있겠고 그런 환자분들이 또 이렇게 뭐 굳이 내륙을 방문하지 않으셔도 도내에서 예. 여기 여러 가지 불편감을 좀 줄인 상태에서 치료를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최근 각각 맞는 치료가 면역항암제라는 치료가 있거든요. 예. 여러 암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간암에서도 꽤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도내 큰 병원에서 면역항암제도 치료받을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매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도내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암 안 걸려야 더 좋겠죠. 네. 예,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에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좀 관리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또 설명을 드렸지만 알려져 있는 만성간 질환이 결국은 간암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들이 본인이 간 질환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평소에 다니시던 병의원이 있으면 그쪽에 방문하셔서 B형 간염, C형 간염 검사 등이 쉽거든요. 혈액 간단한 검사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좀 받으셔서 네.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만성 간염이나 간 경변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정기적인 진료와 검사도 받으셔야 되고요.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또한 도내에 좀 좋지 않은 음주 문화가 많이 좀 만연돼 있는데 예. 건강한 음주 습관을 좀 가지시기도 해야 되고 금연도 하셔야 되겠고 또한 체중 관리도 권장을 합니다. 네, B형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비교적 쉽게 검사를 맞습니다. 받을 수 있나 네. 봐요. 네네. 예, 그것도 좀 기억해 두셨다가 평상시에 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원정 진료를 좀 줄이기 위해선 아무래도 좀 의료진과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네.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도민 여러분들께 이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참 어렵고도 중요한 말씀인데 적절한 환자와 의사와 관계는 좋은 치료 효과도 이어진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의료진들이
평소에 환자분이나 가족분들의 진료에 뭐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좀 충분히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간암에만 국한한다고 해도 그런데 굳이 육지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시고 하면은 또 진료를 받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예약하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치료도 또 이어지는데도 또 약간의 시간이 또 지연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근데 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치료를 잘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도민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이 저희 도내 의료진들을 좀 신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그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만큼 또 평소 자신에게 위험 요소 있는지 검사를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요. 간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